바이비트에서는요. 탈취된 물량을 되찾는 이에게 2,004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을 하겠다. 요런 공지사항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킹의 가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원래 주소를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이 주소에 우리 바이비트를 통해서 해킹된 암호화폐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주소를 통해서 피해액을 되찾는 화이트 해커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블랙 해커도 있지만 이 이제 피해 당한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는 화이트 해커들이 있거든요. 그 화이트 해커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금, 최대 현상금으로 피해액의 10%에 달하는 1억 4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 정도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비트 측에서 계속 이제 이걸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또 FTX 파산 사건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백히 좀 다른 거는 FTX 이제 파산 사건은 그 CEO가 고객들의 예치금을 가지고 고객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손실을 보고 이랬던 사건이고, 바이비트는 한마디로 좀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바이비트 측에서도 계속 이제 노력을 좀 빠르게 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바이비트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업계 최고의 사람들과 조직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바이비트의 이런 손실된 암호화폐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온 게 바이비트의 해킹 배후가 최근에 발생한 솔라나 밈코인 사기와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용의자들이 탈취한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 USDT로 이미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USDC로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거를 이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는 솔라나 기반의 월렛으로 이체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이 USDC를 이체한 솔라나 기반의 월렛들 중 다수가 최근에 밈코인 사기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월렛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해킹 사기만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밈코인 쪽으로의 사기 의혹도 좀 가지고 있고,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북한의 소행인 것도 드러나긴 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세탁을 할 건지에 관한 그 과정들도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USDC로 일단 바꾼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걸 아직은 매도를 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 그때 이제 해킹을 한 사람이 누구고 그 관련된 지갑이 어디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는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정말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은 이거를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못하는 약간 무용지물의 상태에 놓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무조건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붙잡는다라는 그런 장담은 없고, 그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현금화를 시킬지 여부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지갑으로 이게 이체가 된 건지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 해커들이 다시 이 지갑을 해킹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갑을 다시 해킹해서 이 물량을 다시 가져올 경우에 바이비트 측에서 보상도 해줄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비트는 이제 대응을 굉장히 잘했는데,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 자오는 북한의 이런 해킹 기술에 굉장히 이번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전보다 더 정교해진 그런 해킹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 콜드월렛 시스템, 이게 과연 이제 보안에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서 이런 블록체인 보안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좀 큰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업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프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격에 엄청난 무너짐을 주지는 않았다. 그게 지금 현재의 팩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여전히 좀 악재로 완전히 해소된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군체인에 따르면 바이비트가 이제 라자루스 그룹에 의해서 도난당한 14억 달러 중에 약 88% 해당하는 44만 6,870의 이더를 대출해서 대규모 투자금, 예치금, 직접 매입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바이비트에 관련된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 기업으로부터 장외 거래 방식으로 15만 7,660의 이더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비트 측에서 이 해킹당한 자산들을 조금 메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직접 매입보다는요. 이제 대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이더리움 해킹당한 부분들을 메우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보증 감사 업체인 해큰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트의 보유 자산이 여전히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사용자 자금은 완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바이비트의 총 자산 규모는 109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준비금 증명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이제 FTX 사태 때도 그렇지만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금이 지금 당장 이제 많은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100%의 고객들이 그걸 현금화시켰을 때 너네가 그걸 현금으로 내어줄 그 돈이 있느냐 이게 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중요한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거래소 신뢰도가 좀 없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이비트가 잘 해결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 100% 증명에 관해서 또 여러 번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바이비트 또 저처럼 사용하시는 이 해외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바이비트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자금에 관해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현금화시키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체할 때 얘네가 충분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바이비트 쪽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뱅크런이라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 바이비트가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해킹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굉장히 가슴 철렁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저도 바이비트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아 빨리 이제 내 자산을 빼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계속 이제 바이비트를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은 같이 좀 다뤄 드리도록 할게요.